5월 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해서 그거 못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저보고 인상을 안 쓰면 더 좋을 건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뉴스를 그냥 객체화 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뉴스에요, 제 분노가 담겨있고 또 그 제 분노 뒤에는 국민의 분노가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요, 제 인상 쓰는 게 보기 싫은 분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국민 다수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날아가는 전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파입니까? 안 그러면 텔레비 채널을 틀면 여기저기 노는 케이블 TV입니까? 그런 틀면요 살살살 웃고 기생 오래비 같고 완전히 그냥 이쁜 여인들도 노는 그런 방송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개그 프로만 하는 프로도 많으니까요. 그런 거 보시고 저보고 인상을 따지시는 분은 제 방송 보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댓글 험하게 쓰는 지질한 인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들보다는 훨씬 인생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질한 댓글로 제 기 꺾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로 저하고 토론해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함량이 되면 제가 토론시켜 드릴 거니까 신청을 하세요. 그러지 못하고 스머스 손가락으로 그냥 이 파이트 하는 손가락 파이터들, 그 당신의 인생들은 지질입니다. 저도요 정말 이거 하는데 온갖 어려움을 뚫고 하는 겁니다. 좌우에 저를 지원하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친박도 비박도 저를 다 깔봅니다. 누가 저한테 돈 많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맨날 비판하는 저한테 돈 10원을 떼줍니까? 달라고도 안 하고 줘도 안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요, 제 나름대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가지 개인사가 많은 사람인데 마음이 편해서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헛소리 해봤자 제가 걷기지 않으니까요, 헛소리 하는 분은 그냥 제 방송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주 상습적으로 헛소리하는 사람은 신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자, 지금 정치권이 총선 이후에 서로가 긍정적으로 되어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거의 선거 바람에 취해가지고 아직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요, 죽다가 살아나도 광주에서 누구 때문에 졌는가를 갖고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졌지요, 친노 때문에 졌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오늘 원내대표 뽑는데요, 아직도 이 와중에도 한마디로 어떻게 또 친박이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당권을 잡아볼 건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을 쇄신하겠다던 혁신 모임인가 하는 새누리당의 재선 이상 의원들 모임은 2주 만에 해체 수순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내 국회의원 자리나 확보하자고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붙은 사람은 붙은 사람대로 선거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당선 사례를, 낙선 사례를 하고 다니는 일이 지역구에 많다고 합니다. 참 정치가 한심한데요. 자, 국민의당이 슬슬 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영원한 지역연합만으로도 집권이 가능하다. 어제 이 국민의당이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연합이 뭐냐? 한마디로 그 토론회 이름이 국민의당 단독 집권 가능한가라는 토론회인데,
거기에서 발제를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강웅 데이터 정치 연구소장. 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모르겠는데요. 내년 대선에 일자리와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역연합 방식으로 집권이 가능하고 정권이 유지될 거다. 스윙 보트를 중심으로 사고하면 민주진영에 유리한 국면이다. 민주진영은 어디 있고 민주진영이 아닌 국민들은 독재진영입니까? 맹색이 정당의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이 수준이 이 모양인데요. 지역연합이요. 아니 대구하고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그냥 스스로 연합을 해서 이번에 우리 대구 광주가 한 사람을 밀자 이렇게 됩니까? 참 양자 구도면 무난하게 국민의당이 승리하고 삼자 구도면 부동표의 한계가 승패를 결정할 거라면서 그는 달구벌 대구죠. 그 다음에 빛고을 강주 달빛 동맹을 공고하게 하면 유권자의 절반인 수도권에서 1위 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의 배경에는요. 솔직히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안철수를 대선 후보로 밀고 집권했을 때 권력을 나누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말 속에 무슨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이 광주의 민주 시민이 서로 연맹을 맺어서 한 사람을 민다. 우리가요 이런 이 추상적인 시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치에 갖다 들이밀면 일종의 사기가 됩니다. 추상적인 시민은 없죠. 그냥 대구의 국민의당 지지자와 광주의 국민의당 지지자가 밀어서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구의 국민의당 지지자가 15%도 안 될 거고 광주의 국민의당 지지자가 한 60% 된다 합시다. 그걸 갖고 됩니까? 결국은 뭡니까? 새누리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안철수 대통령, 새누리당 총리 그리고 내각은 한 4대6으로 3대7로 나눠먹자 이런 협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말을 뭘 이래 빙빙 돌려가지고요 학술적인 용어인 양 이렇게 했습니까? 자, 현재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 미래가 있는가?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은 야권대로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 때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내막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놓으면 우리 그냥 안 있겠다. 이런 입장일 거고 새누리당 안에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병헌이나 성한종 문제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게 많다. 이런 말들을 돌아다니고 저한테 와서 누가 하고 갑니다. 그뿐입니까? 이번에 성한종 씨 동생이 성일종 씨가 국회의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그분도 사업하던 분이죠. 성한종 씨하고 무관하지도 않지요. 사업적으로도. 그런데 그분이 왜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됐을까? 누가 그분의 공천에 일조를 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박의 소수 핵심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대망론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중했고 총선은 무조건 이길 거라고 보고 반기문 대망론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더 생겨버렸습니다. 반기문 대통령, 실세 친박 총리, 이원 집정부제 개헌 이제 이래 되면서 계란장수가 이솝우화에 보면 계란을 이고 가다가 이 계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가서 그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고 닭을 팔아서 소를 사고 어쩌고 좋아서 춤을 추다가 계란을 다 깨먹었다. 똑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구말린데요. 벌써 반기문 내세우고 총선 이기고 두 가지를 그냥 아주 기정사실화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떨어져, 김문수 떨어져, 안대희 떨어져, 김무성 막가 아주 차례대로 박살이 다 나버렸습니다. 현재 그런 데는 새누리당 계열 대선 후보들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지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요즘 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뭐 대통령이 양적 완화를 알겠나부터 대통령이 뭐 원불교 100주년에 안 오고 어디 갔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교육부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던지는 속에는 아마 정치판 들어와서 자기가 한 성취로는 이건이 제일 큰 거겠죠. 여태까지 그냥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지 자기가 뭐 성취한 게 있었습니까? 근데 저런 분의 성격은 평소에 대중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좀 고립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하나 이뤘을 때 그때는 굉장히 카리스마를 넘어서서 독재적인 리더가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자기 회사에서는 안 틀러라 불리었다. 노조도 불용하고 자신의 말이 법이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밀고 갔다. 그런데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민주적이고 착한 철수처럼 하다 보니까 내면에 억눌린 게 많았을 겁니다. 참 정치한다고 꽉꽉 누르고 숙이고 다니고 비비고 다니고 웃고 다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총선 승리로 빈집에 속아 들어오다 보니까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이 터지니까 저렇게 이 말을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계산을 하고 있죠. 자, 경우에 따라 이쪽 편 들었다 저쪽 편 들었다 하다가 결국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은 질이 멸렬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새누리당 대선 후보 3파전인데 새누리당이 3등이 쳐질 것이다. 3등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새누리당이 나하고 손잡자고 이야기가 될 거고 권력을 공유하자고 하게 될 거다. 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바람만 잘 잡고 포지션만 잘 유지해 가면 이제 대선은 거의 눈앞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 더욱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혁명에 대해서 본격 논의를 해야 되겠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절반 이상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서 교육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자, 안 의원, 제가 묻고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교육혁명이 그것이 어떤 류의 교육혁명입니까? 그래서 그 교육혁명을 위해서 입시제도를 바꾸는 게 각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대학이 마음대로 학생을 공부 외에도 대학이 만드는 기준을 가지고 뽑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자,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향후 살아가야 될 계층과 계급을 결정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중요한 한 사람과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미래의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하는 신분 결정, 한마디로 인식 절차인데 그 신분 결정 절차에 있어서 그걸 자율에 맡기겠다고요? 자, 우리 사회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다가 대다수가 좌절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에서 신분에 니는 1등급, 우리가 소고기를 잡으면, 돼지고기를 잡으면 그걸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이 고기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학이라는 게 1차적으로 신분 감배라는 그런 것이 대학 입시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옳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그러면 그 등급을 매기는 과정이 매우 공정하게 매겨져야지. 그 감배를 사라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정해가 지 마음대로 도장을 찍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힘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자녀만 1등급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4, 5등급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귀하는 당신의 무남 동료를 공부시킬 환경이 안 돼서 한국은 미국의 팔로알토니, 시애틀이니 필라델피아니 가서 그렇게 인류 교육을 시켰습니까? 조기에.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대다수의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의 자녀들은요, 평범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공교육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한국에 사교육을 받고 특별 학교를 들어가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걸 대학교에 입학의 절차에서도 열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무슨 창의력을 테스트하고 학생들의 작문력을 테스트하고 학생들의 외부에서 어디 상을 받은 걸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전부 주관적 평가 기준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거의 주관을 빙자한 한마디로 이 기득권 계급의 자녀들을 그냥 좋은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대학 자유랍니까? 자, 교육혁명이 뭔지요. 안철수는 교육혁명의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해 볼 의사가 없으십니까? 높은 신분이 저하고는 토론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본인의 교육혁명의 컨텐츠가 뭔지 정확하게 공개하세요. 제가 깔 거니까. 엊그제 뭐 사이트에는 뭐 황장수가 뭐 안철수 조진다고 큰 소리 치더만 조용하다. 제가 조용 안 했어요. 정권 바뀌고 안철수 의원의 주가 문제부터 해서 탈세 문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조사를 안 했지요. 뭔 소리를 합니까? 박근혜 정부가 왜 안철수에 제기된 의혹들을 넘어갔는지 그건 정권에 관한 문제지요. 나는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를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소를 해서 선관위가 저를 바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 안 하고 바로 넘겼더만요, 당일날. 그래가 본인 사퇴하는 날 제가 선관위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왔고 그 이후에 검찰에 2번 다녔습니다. 무혐의 됐지만요. 안철수가 나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런 모호하게 계속 말장난을 하는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검증해 나갈 생각입니다. 안철수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거나 떳떳하지 못하거나 위선적인 사람은요, 제가 다 검증을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려고 이 방송 만들지 않았겠습니까?